기적을 만들고 카타르 월드컵 16강에 진출한 우리 국가대표팀 내일 새벽 드디어 브라질과 맞서는데요. 카타르에 나가 있는 MBC 박문성 해설위원에게 경기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박문성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위원님 포르투갈전 해설은 안 하시던데 현장에는 계셨죠? 어떠셨습니까? 경기 보시면서. 아이고, 뭐 인생 직관 됐습니다. 인생 직관이요? 네. 저기 끝났는데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하도 소리를 지르고 막 네. 방방 떴더니 네.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주위에 포르투갈 응원하던 사람들도 예. 막 아주 축하한다고 그러고 사진 찍자고 그래가지고 되게 이렇게 막 오래간만에 국뽕이 막 이렇게 뿜뿜뿜 막 부럽습니다. 네. 예. 우선 박문성 위원님 인터넷에서 박펠레로 유명하신데요. 이게 박펠레가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박문성 위원님께서 이긴다 하는 팀은 지고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저 포르투갈전 앞두고 포르투갈 응원하는 퍼포먼스 하셨지 않습니까? 오늘은 그러면 당연히 브라질 응원 뭔가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두 번 하기에 사실은 부담감이 있어서 네. 지난번 포르투갈 경기는 제가 포르투갈 국기를 들고 이렇게 포르투갈 응원단에서 이렇게 막 응원하는 거를 제가 퍼포먼스를 했었는데 네. 근데 사실 그때도 마음은 조마조마했거든요. 이랬는데 만약에 진짜 안 되면 그렇죠. 혼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근데 오늘은 그냥 이렇게 숨죽이고 그냥 마음속으로 간절히 응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질 경우에는 가만히 계셔서 졌다라는 비난 감수하실 겁니까? 뭐 어차피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먹고 혼나는 거라면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뭐든지.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진지하게 오늘 이제 내일 새벽에 열릴 브라질. 아니 피파 랭킹 1위 세계 최고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보신 지금의 브라질 대표팀 명불허전입니까? 아니면 이름뿐인 허상입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명불허전에 가깝죠. 그러니까 브라질이 이번에 그 명단을 놓고 보면 그거는 뭐 유럽에서도 남미에서도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좋은 선수가 많을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게 본선 전부터 이 평가였고요. 네. 그래서 여기는 후보 선수들이 선발로 나와도 그냥 다른 팀의 A팀과 거의 같은 정도의 스쿼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다가 우리와의 경기 때는 원래는 뭐 이제 그 앞선 두 경기에서는 네이마르가 부상 때는 못 뛰었는데 그랬죠. 우리 경기 때는 치치 감독이 네이마르 뛴다라고 아예 그냥 공언을 했기 때문에 네이마르까지 돌아온 브라질은 강한 거는 뭐 분명합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 선수들조차 세계 최고급인데 다 조심해야 되죠, 당연히. 하지만 그래도 박문성 위원님께서 꼽는 내일 새벽에 우리가 특히 조심해야 할 선수 누구일까요? 일단 뭐 네이마르는 누구나 다 얘기를 할 테니까요. 네이마르를 뺀다면 비니시우스를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비니시우스 엄청 빠르잖아요. 이 친구가 이제 나이도 어린데요. 네. 그 레알 마드리드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축구팀에서 성장을 하고 있는 선수인데 그렇죠. 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이 선수는 유망주로 끝날 수도 있겠다 이런 평가까지도 받았었거든요. 네. 근데 지난 시즌부터 폭발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현재 폼 기준으로 해서 세계 최고의 왼쪽 공격수입니다. 기술, 속도, 결정력 이런 게 거의 종점에 와 있기 때문에 나이는 어림에도 불구하고요. 그다음 이적 시장 가치도 지금 이미 1,000억이 훨씬 넘어간 선수고요. 아이고. 우리가 또 측면 쪽에 있어서 지금 크고 작은 부상들을 우리 수비수들이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적이고 빠른 비니시우스를 막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말씀 주신 네이마르 선수라든지 몇몇 브라질 선수들이 감기 증상이 있는데도 코로나19 검사 안 받고 회피하고 있다 이런 보도 나왔는데 확인하셨습니까? 현지에서 어떻습니까? 저도 사실은 여기 카타르에서는 그 이슈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요? 근데 한국에서 그런 이제 보도들이 되고 있다라고 해서 뭐 그냥 이렇게 아름아름 한번 좀 확인해 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게 며칠 전에 브라질 선수단 내에서 여기 지금 저도 와 있지만은 해가 떠 있을 때와 밤에 그 온도 차가 되게 좀 커요. 그래가지고 감기라든지 이런 게 걸릴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불만을 좀 얘기를 했어요. 브라질 내에서 이거 안에 들어가면 에어컨이 너무 세고 밖에 나오면 너무 더워서 컨디션 관리하기 어렵다. 여기서 또 발단이 돼가지고 지금 브라질에 뭐 이 감기 증상이 있는 것 아니냐, 또 넘어서 코로나인데 검사 안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그런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코로나까지 돼서 뭐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그런 컨디션의 어떤 일종의 좀 문제가
그런 식으로 이 보도를 타고 좀 나온 것이 아닌가 일부에서. 네. 그래서 뭐 그 코로나가 크게 이번 우리 경기에서 어떤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아무리 세계 최강 브라질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한 골만 더 넣으면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 대표팀의 공격 라인, 아니 부상이 걱정이에요.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황희찬 선수도 그렇고 공격 라인 지금 상태 어떻습니까? 그래도 손흥민 선수가 수술받고 이제 뛰었을 때 당연히 첫 경기가 무거웠잖아요. 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점점 뛰면서 컨디션이 올라오죠. 우리가 훈련하는 체력과 실전 체력은 다르다고 하는데 실전 체력이 올라오고 감각이 올라오면서 포르투갈 경기 때는 혼자서 그렇게 많이 달려서 황희찬 선수의 골을 어시스트하기도 했는데 지금 손흥민 선수 올라오고 있고요. 네. 황희찬 선수도 앞에 두 경기 못 뛰었다가 포르투갈 경기 교체로 출전해서 골까지 넣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대체적으로는 뭐 벤투 감독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번 월드컵이 겨울 월드컵이어서 유럽의 시즌을 중간에 멈추고 들어왔고 일정을 굉장히 빡빡하게 해놔가지고 지금 체력 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브라질도 마찬가지고 모든 나라들이 마찬가지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벤투 감독도 오늘 경기 앞두고 회복 훈련을 할 때 뭐 전술이나 체력 훈련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회복의 말 그대로 체력적인 회복의 휴식이라고 하는 측면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브라질과의 경기도 누가 더 많이 뛰느냐, 아하. 누가 더 빠르게 뛰느냐 여기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누가 더 많이 뛰느냐, 누가 더 한 발 더 빨리 뛰느냐 말씀 주셨는데 수비에서 그 부분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민재 선수 부상 계속해서 걱정이고요. 지난번에 권경원 선수가 정말 훌륭하게 그 자리에 메우긴 했지만 여전히 김민재 선수가 아쉬운데 지금 상태 어떻습니까? 제가 어제 그 브라질전 앞둔 최종 훈련을 직접 봤는데요. 예. 김민재 선수가 복귀했습니다, 훈련에. 그래서 가벼운 네. 조깅을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어느 정도는 좀 회복이 된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어쨌든 부상을 좀 안고 있는 건 완전히 회복은 아니니까 이럴 때는 이제 의무팀의 판단과 본인의 결정이 좀 따라야 되는데, 네. 지금 김민재 선수가 굉장히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하. 부상이 더 악화되더라도 난 뛰겠다, 뭐 진통제를 맞고도 뛰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네. 물론 아마 저를 포함해서 모든 팬들의 마음은 똑같을 겁니다. 무리하지 않았으면. 그렇죠. 그렇죠. 몸이 다치지 않았으면이라고 하는 마음은 다 똑같을 텐데 네. 선수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뭐 제 느낌은 김민재 선수가 이번 경기에 그래도 나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영권 선수도 마지막에 부상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괜찮은가요? 네네. 네, 뭐 김영권 선수도 어제 정상적인 훈련을 했고요. 네. 어제 뭐 우리 이제 부상으로 어제 훈련을 빠진 선수가 없기 때문에 아하. 뭐 약간의 크고 작은 부상은 좀 달고는 있지만 네. 뭐 아예 못 뛸 정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선수는 지금은 없습니다. 예. 물론 지금까지도 잘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한번 브라질 이겼으면 하는 염원이 국민에게 있는 건 사실인데요. 박문성 해설위원님 어떻습니까? 우리 팀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이기겠습니까? 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 골 안 먹고 골 넣으면 이기는 건데요. 네. 근데 이제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지금까지도 잘 싸워줬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이제 또 브라질 경기도 잘 싸웠으면 좋겠는데 네. 브라질의 선수 개개인들의 능력, 실력은 우리가 뭐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워낙 좋은 선수들이니까요. 네. 브라질 선수들의 이적 시장 가치를 다 따져보면 1조 5천억에 달하는 우와. 선수입니다. 우리가 한 2,300억 정도 되니까 이건 차이를 댈 수가 없을 정도의 차이죠. 그렇네요. 근데 이제 이번 월드컵이 제가 살짝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동에서 열리는 첫 월드컵, 겨울 첫 월드컵, 네. 시즌을 멈추고 들어가는 첫 월드컵 이렇게 좀 낯선 환경에서 펼쳐져서 일정이 빡빡한 데다가 네. 요즘과 굉장히 전방 압박도 많이 하고 공격과 수비의 전환 속도도 빠르다 보니까 이럴 때 빨리 뛰고 이럴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체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력. 이런 월드컵에서는. 네. 체력 그리고 빨리 뛰는 많이 뛰는 어떤 기동력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네. 그래서 이번 조별리그 때 많은 이변들이 벌어졌던 것도 개개인들의 실력 못지않게 이런 체력이나 네. 기동력이 어떤 싸움에서 그러니까 나이 많은 스쿼드가 있었던 벨기에가 무너져 버린 거죠. 그렇죠. 이제 이런 어떤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지금 당장 브라질만 놓고 보자면 세계 최강이죠.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쉽지는 않은 승부겠지만 많이 뛰고 빨리 뛴다면 네. 낮은 가능성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같이 뛰겠습니다. 집에서. 네.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네, 고맙습니다. 네. 카타르 현지에서 박문성 MBC 해설위원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